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기사 하나 같이 볼 건데요. 갭투자 경고음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클래스 101 제 서적은 아래 링크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세요. 전 재산인 보증금 뗄 수도 있다니 갭투자 경고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는 한동안 한 5년 동안 지금 부동산이 핫 이슈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테지만 전세 사고 있죠. 전세금 사기는 지금 끊긴 적이 없어요. 계속 이어졌어요. 수년 동안. 이거는 전세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이렇죠. 자, 매매가가 5억이에요. 근데 전세가가 4억 9천이에요. 이게 쉽게 존재하진 않지만 사실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지기는 싫은데 사용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왜 가능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2022년도에 어떤 선택이 좋을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왜 가능하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집주인이나 아니면 누군가 사기꾼의 음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매매가 5억에 전세가 9억이 말이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해하는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생각은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가장 큰 문제는 4억 9억에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예요. 이 사람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4.9억에 들어오는 세입자예요. 많은 분들이 근데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5억짜리 집을 에게 세를 놓는 집주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정도 얘기죠. 이분도 잘했다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집을 가지고 싶은데 내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집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5억짜리 집을 4억 9천에 세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면은 이게 잘못하는 거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합법이고 맞죠? 합법이고 그리고 자유시장이니까. 맞죠? 이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만약에 전세 사기를 쳤다면 구속돼야 됩니다. 100% 잘못한 거고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건 5억에 사서 4억 9천에 전세를 놓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속 나쁘다고 하고 싶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전세금을 반환한다면 문제가 있나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무 문제 없고 완전 합법이에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입자. 이분도 본인 선택한 거고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분한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1천만 원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4억에 전세를 들어오는가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고를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100%죠. 전세금을 안 돌려준 사람이 범죄자예요. 맞는데 제 말은 이 구조 자체는 일단 이 사람이 4억 9천에 집을 내놨다는 것도 문제지만 1천만 원만 더하면 집을 살 수 있는데도 4억 9천에 전세를 들어간 이분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 말은. 법적으로는 저는 잘못이 0%예요. 맞아요. 피해자라니까. 그럼 피해자인 거 아는데 제 말은 오늘 기사를 읽으면 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전세 계약을 하시는 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부동산 전문가냐? 나는 중개사님 말만 믿었다. 내가 어떻게 하냐? 난 죄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돈 날라갔잖아요.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요.
이게 어떤 거랑 구조가 비슷하냐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요. 돈을 떼어봤는데요. 그러면 나라에서 지켜줘요? 지켜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에서 따져요. 야, 내가 돈을 빌려서 내 채권에 대한 만족을 못 받았는데 어째서 저 사람을 놓아주냐? 왜 저 사람이 회생이나 파산하는 걸 도와주냐고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을 리스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상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잖아. 이자 받잖아. 너 금융장사잖아.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 이제 제가 할 얘기를 할게요. 이분은 전세는 뭘까요, 여러분? 전세가 뭐예요? 여러분, 전세는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대가로 집을 쓰는 거예요. 그 더 이상 뭐가 있어요? 전세는 한 4억 9천을 주고 이 집을 2년에서 4년 동안 자유롭게 쓰는 거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맞죠? 내 돈을 떼이면 고발도 할 수 있고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고 처벌해달라고 모든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있지만 내 돈을 뗄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꺼내는 게 다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마치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을 옹호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아니에요. 저도 당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이거 얘기를 안 해요? 이분들에게 전세를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면서 맨날 뭐라 그래요? 집주인 나쁜 놈, 범죄자. 맞다니까요. 범죄자 맞아요. 전세금 반환 안 하는 사람들 강력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솔직히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야, 니 그거 깡통 전세 낼 수 있다. 집이 5억이고 전세가 4억 9천이면은 4억 9천짜리 전세보다 5억짜리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알려주는 게 좋다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매매가 5억이에요. 전세가 4억 9천이에요. 자, 매매가 떨어졌어요. 매매가가 한 4억 5천이 떨어졌어요. 그럼 5천만 원 손해죠. 맞잖아요. 그럼 전세는 만약에 날라가면 얼마나 손해가 돼요? 여기 기사에 따르면 손해잖아요. 물론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복잡한 게 이분이 설정을 잘못해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설정을 잘못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막 근저당에 대해서 날짜로 장난을 치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물론 이런 상황은 잘 발생은 하지 않는데 어쨌건 이 사람이 당해세라든가 어떤 국가의 채무가 있다던가 하면 더 많이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엄연히 따지면 사고가 나면은 손해가 누가 더 심해요? 전세가 더 심해요. 그러면 누군가 전세가 위험할 수 있으니 매매를 해라.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월세나 전세로 2022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 취지인데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사기쳐 먹었다. 그리고 신축 빌라 갖다가 장난질을 해 먹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율이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율이 상승하니까 갭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결론이 뭔데요? 결론이. 전세로 들어가라고요? 전세가율이 상승을 하니까 갭 투자가 늘어나니까 전세가 깡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전세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세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택이 필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선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매로 할지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선택지가 다양했을 때가 가장 좋은 건데 지금은 선택지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선택지가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기사 여태까지 5년 내내 보시지 않았어요? 신축 빌라 갔다가 어떤 사람이 빌라 왕인데 150채를 갖고 있는데 전세금 50억을 갖고 튀었다. 이런 기사를 계속 보면은 사람들은 경계심을 갖게 되죠, 당연히. 그리고 전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전세금 떼먹으신 분들 범죄자세요. 처벌 받으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정작 제일 이 일이 시초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어 있는데도 전세가를 들어가는 게 문제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비난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리스크가 있잖아요. 돈을 빌려줄 때 떼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누군가 돈을 빌려줘요. 근데 이자를 받다가 원금은 떼어요. 그러면 네가 그 그러니까 돈 장사하다가 사고 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때 아무데도 하소연 못했어요. 그냥 돈 몇 천만 원 날라갔거든요. 안 도와줘요, 아무도.
네가 알고 한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전세란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면서 무조건 세입자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5억짜리 집에 4억 9천에 들어가도 되고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무조건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주인을 처벌하겠다고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건 세입자 돈 날렸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도와줄 거잖아요. 처음부터 매매가랑 전세가랑 들러붙어 있으면은 매매가랑 전세랑 들러붙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차라리 매매가 더 좋은 선택은 아닐지에 대해서 저는 누군가 좀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 전세가가 또 한번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월세나 매매 시장에 바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은 분명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서 매매가를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곳에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나쁘다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가 매매와 전세 중에 어느 게 더 현명할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동시에 한번 따져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꺼내왔거든요.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사기친다 이런 사람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 새로 들어가는 분들이 앞으로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무조건 제가 다른 데 전세를 구하시는 것까지 괜찮으니까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을 때 들어갈 때는 재고를 해보세요. 매매가 차라리 낫지 않을지 아니면 차라리 월세가 낫지 않을지. 전세는 목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전입이나 뭐 확정일자나 이런 건 요새 부동산이나 법무사한테 전화 한 통이면 확실하게 해주거든요. 그거 혹시 자신 없으시면 법무사님이 꼭 쓰시고요. 몇십만 원이면 해결이 돼요. 그 돈 아끼시다가 더 큰 돈 나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제발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매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